안녕하십니까, 일요 일요 리서치입니다. 오늘 빅히트 바닥에서 잘 바이콜 하셨었는데,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그럴 수 있던 주식들에 대해서 시장 자체가 좀 줄이는 분위기다 보니까 동시에 이것도 그냥 어떻게 두드려 맞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냥 어제 좀 수급적으로 장이 전반적으로 빠졌을 때 같이 그러니까 빠지는 뭐 분위기였고요. 우리가 그런 건 알 수가 네. 없고 그냥 네. 빅히트와 오늘 YG엔터 두 개 하는데 네. 실적이 어떻게 나왔고 이게 어떤 네. 식으로 보이는 건지 그 얘기 네. 듣도록 하죠. 네. 특히 뭐 YG는 요새 좀 뭐 뉴스도 많던데 제니 때문에. 네. 오케이, 그러면 네. 빅히트부터 할까요? YG부터 할까요? 빅히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빅히트랑 YG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 이제 빅히트랑 YG 둘 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4분기 때 홀실적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4분기 프리뷰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상 4분기 때 소속 아티스트의 주력 아티스트들이 모두 다 컴백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직전 매출 중에서 앨범 판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홀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빅히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단에서 전년 동기 대비 모두 다 100% 넘는 성장률을 보이면서 이제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추정치 대비 소폭 좀 계리율이 발생을 했지만 MD 라이선싱 부분 쪽에서 좀 매출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낮게 나온 데 기인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연을 제외한 모든 사업 전 부분에서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100% 다 성장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사실상 이런 간접 매출 비중이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저희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앨범 매출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빅히트의 소속 아티스트 레이블의 컴백이라든지 이런 활동에 따라서 여전히 업사이드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브렉다운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4분기 기준으로 직접 매출 비중은 49.5% 정도 기록을 했고요. 네. 이 페이지인가요? 네. 페이지. 배포가 있길래 아닌가? 네, 이 페이지 봐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앨범 매출 같은 경우는 YOY로 거의 100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주력 아티스트 BTS 글로벌 컴백 그리고 세븐틴 같은 이제 이외의 그룹들이 활약을 해주면서 이제 앨범 판매量같은 경우는 1,400억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출연료도 역시 한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한 138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간접 매출 비중은 이번 분기 기준으로 한 50.5% 정도 됩니다. 그래서 MD 라이선싱 매출이 6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는 모습이고, 이제 콘텐츠 같은 경우는 809억 원으로 200% 넘게 증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팬클럽 매출 같은 경우는 95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신장이 가능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글로벌 레이블과의 협업이라든지 그리고 네이버와 관련된 브이라이브 양수 뭐 이러한 것들의 이벤트 드리븐으로 주가가 18일 이후로 많이 상승한 모습이고요. 한 50% 이상 넘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펀더멘털까지도 받쳐주다 보니 사실상 주가가 안 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처음으로 이제 상장 이후에 컴코를 통해서 실적 공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좀 유익 있게 보는 부분은 위버스라는 플랫폼에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MAU라든지 ARPU 추이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정성적인 부분들이 정량적으로 확인이 돼야 기관이나 저희 쪽에서도 이제 좀 더 플랫폼에 대한 이런 수익성에 대해서 좀 더 가시화되는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컬렉팅하고 이러한 것들이 세부적으로 그리고 부문별로 뭐 지역별로 브렉다운 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가 이제 모이게 된다면 관련해서 좀 데이터를 이제 발라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략적인 협업으로 이제 UMG나 그리고 YG와 같은 다른 엔터사들과 이제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돼서 나타나는 시점은 저는 2022년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라인업이 이제 UMG와 같이 협업을 해서 글로벌 아티스트를 이제 데뷔를 시키는 시점이 뭐 방송하고 오디션 진행하는 시점이 2022년도고 사실상 숫자가 레벨업이 점프업 되는 기간은 저는 2022년도를 본격적인 실적 모멘텀이 좀 터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공연을 하반기 때 재개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숫자를 좀 공격적으로 추정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하반기에도 오프라인 투어 재개가 좀 불가능보다는 좀 가능성이 좀 낮아질 것 같다라고 해서 콘서트 매출 부분을 좀 줄였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연간 숫자는 제가 4분기 프리뷰 때보다는 좀 낮아졌지만 여전히 이런 간접 매출 비중이라든지 이런 컨텐츠 쪽 매출 그리고 위버스를 위시한 이런 MD나 굿즈 매출 그리고 IP 라이선싱 부분은 지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로부터 수익을 발생하는 엔터 비즈니스는 빅히트가 유일하다 국내외를 통틀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시장의 퍼스트 티어로서도 그렇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이런 구조나 이런 모델들을 다른 엔터사에서도 협업을 진행하면서 많이 좀 뭐랄까 좀 배운다고 하면 좀 그런가요 표현이 차용을 하고 싶어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UMG지만 지금은 UMG를 시작으로 충분히 다른 글로벌 레이블과도 협업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 계획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린 부분은 향후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저희 쪽 그 빅히트에서 이제 관련한 비즈니스를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수익화 그리고 IP 라이선싱에 이제 뭐 가져오는 이익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이제 뭐 시작이 되고 이제 숫자적으로 증명이 되기만 한다면 스노우볼 이펙트처럼 굉장히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워너뮤직 브라더스밖에 지금 글로벌 레이블 중에 상장된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4분기 기준으로 이제 지난 이거 빅히트 실적 나왔을 때 따로 또 업데이트를 해봤는데 3분기, 4분기 지속해서 좀 적자를 면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아티스트가 누가 입점하느냐 그리고 아티스트 입점 여부에 따라서 위버스라는 팬 플랫폼의 이런 수치화나 이런 이익에 직결되는 것들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말해서 빅히트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인지도가 있는 아티스트는 BTS뿐이다 라고 이제 시장에서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BTS라는 하나의 IP로 이렇게 수익을 어마하게 창출을 할 수 있는 엔터 비즈니스는 유일하다라고 보고 있고 워너뮤직이나 뭐 UMG나 이런 뭐 BTS와 같은 아티스트를 뭐 100명, 200명씩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레이블사들은 그렇다면 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할까? 그래서 이러한 뭐 BTS의 레벨에 준하는 아티스트를 수백 명 보유한 글로벌 기획사에서도 이런 아티스트를 활용한 수익 창출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수익 창출하는 비즈니스로 이제 바뀌려는 협업을 좀 시도를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히트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잠깐 네. 궁금한 게 워낙 저도 좋게 보고 내년에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주주라면 뭐 최근에 급락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 고민은 이거야. 아까 우리 그 안진아 연구원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런 기업이 딱 모멘텀이 강하게 실리는 건 나는 결국 공연 재개라 보거든요. 네. 그게 자꾸 뒤로 미뤄지는 게 약간 어쩌면 약간 장기 주주보다는 좀 이거를 모멘텀으로 접근했던 사람들은 일단 뭐 팔자라기보다 좀 추가 매수는 좀 꺼리는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내가 이걸 좋아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엔터 기업들 전반적으로 다 예상되더라고. 이게 올해는 쉽지 않다가 이제 점점 잡혀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올 가을쯤이면 다 될 줄 알았었거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엔터 말고도 호텔 레저 같은 이제 코로나 피해주 전담 섹터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호텔 같은 건 의외로 좀 나아지고 있지 않나요? 기대감들이 오히려. 국내 쪽으로는 수요가 굉장히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제 질문을 받을 때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어떤 뭐 섹터를 봐야 되고 뭐 어떤 기업이 좋아 보이냐라는 질문을 최근에
관심이 좀 많아요. 많이 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행이나 항공주보다는 이제 엔터주를 백신이나 치료제 그리고 코로나가 완화됐을 때 이제 실적으로도 업사이드가 있고 모멘텀으로도 그렇고 센티적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업종을 엔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들었을 때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면 여행이나 항공주를 이제 먼저 떠올리시기 때문에 이제 실적과 무관하게 이제 좀 주가는 괴리율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고,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 공연이 아직까지는 엔터사에서 절대적인 매출에 기여를 하는 게 맞고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빅히트 같은 경우는 사실 BTS가 한창 월드 투어를 진행을 했을 때 연간 못해도 40회에서 뭐 최대는 60회까지 진행을 했었고, 회당 40억에서 한 50억 정도 매출을 잡으면 사실 이 매출 모멘텀이 2천억에서 3천억까지는 업사이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보니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이런 직접 매출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간접 매출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플랫폼을 좀 더 확장을 시키는데 주력을 하고, 이제 오프라인이 재개가 가능이 된다면 입점된 아티스트들 그리고 국내 주력 아티스트들의 오프라인 공연과 온라인 공연을 동시에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다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내년쯤에 그 얼마 전에 그 어떤 기업도 제가 좀 더 갔다 오시는 거 되게 한번 많이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근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했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종목들이 떠오르는데 사실 엔터도 해당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트렌드가 금리가 좀 움직이니까 비싼 주식에 대한 약간 거부감들이 있다 보니 이게 장기적으로 내년에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공연만 재개되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한 단계 레벨업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거죠.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들면 되겠지만 좀 기다렸다 사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그런 고민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안자들이가 이걸 좋게 보는 종목이어서 또 주주들이 우리 말 듣고 사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어서. 근데 이게 그거 외에도 안진아연구원 보기에는 이게 좋아 보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콘서트를 대체할 만한 수익 발생을 할 수 있을 만한 비즈니스 구조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저는 보고 있고, 프리뷰 자료가 1월 18일 날 나왔는데 그 이후로 이제 지속해서 저는 조정을 받을 때마다 더 고 이제 매수를 좀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밸류에이션상 좀 아무래도 이게 숫자적으로 명확하게 이제 증명이 되지 못하다 보니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 좀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오면 위버스 플랫폼에 지니는 가치가 숫자적으로도 나오고 오프라인도 플러스 붙으면 그때는 이미 너무 좀 올라버려서 비싸지지 않았나. 뭐 사실은 좀 많이 조정했을 때 이제 많이 담으시고, 네.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그리고 쇼텀 플레이로도, 그러니까 뭐 모멘텀적으로도 그렇고 이벤트 드리븐으로도 그렇고 충분히 주가적으로도 업사이드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빅히트에 대한 의견은 지속 좋게 보신 걸로 하고 다음 종목 넘어갈까요? 네, YG 엔터. 네. 블랙핑크 때문에 요즘 어제 열애설 진이요? 아 죄송합니다. 네, 하도 만화책을 좋아하나? 제니와 지디의 열애설이 났었고요. 사실인가요? 근거가 높다고 보십니까? 공식 입장은 저는 공식 입장을 말씀을 드릴 수.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많이 알 것 같아서. 아니 그래서 어제 열애설이 났는데 왜 저한테 다들 카톡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아, 네.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아무튼 공식 입장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 YG의 공식 입장은 확인 불가입니다. 참고로 이제 부정을 안 한 거니까 사실이겠네. 확인 불가고, 이제 태양이 열애설이 났을 때는 연락이 두절이지만 사실이라면 축하한다. 이게 YG의 그랬나요? 입장이었고,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어제 저녁에. 그리고 찾아봤네요. 송민호랑 이제 뭐 CL분 열애설 났을 때는 어이가 없다. 이게 공식 입장이었고. 왜요? 나 CL 좋아하는데 CL이 사실 YG의 가장 뛰어난 아티스트 아닌가? 그래서 뭐 송민호 팬들이 싫어했구나. 모르겠어요. 이건 YG의 공식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근데 일단 GD랑 제니의 입장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라고 이제 들었고요. 뭐 공교롭게도 이제 같은 날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4분기 때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을 했었고,
사실 이런 열애설이나 이런 것들을 리스크라고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리스크라면 뭐 리스크라고 시대가 볼 어느 수 시대인데. 있고, 그러니까 인생은 제니처럼 살아야 되는데 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저는 연애도 맨날 왜 나한테 와서 이게 다 센터 달님 때문이에요. 내가 뭘 강요했어요. 뭐 진짜. 저는 이거는 공개적으로 우리 안진아 연구원 뭘 공개서 남자친구 없어요. 하지 마세요. 나한테 와서 맨날 일을 시켜서 그렇게 저의 지진 어디 있나.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이런 것도 해줘야 좋아하시니까. 여담이고요. 그래서 넘어가자면 이제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834억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30% 정도 증가 5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좀 공시된 거랑 이제 분기별 숫자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YG에서 이제 YG 플러스 종속회사에서 이제 화장품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코스메라는 이제 이런 사업부를 좀 정리를 하면서 연간 매출이 이제 한 40억 원, 영업 손실이 한 36억 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제 2020년도에 분기별로 좀 회계적으로 인식을 해서 수치를 반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그 잠정된 것과 그리고 여태까지 분기별로 수치적으로 이제 발표된 누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이제 발표된 것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사실 연간으로만 발표를 하고 분기별로는 공시가 안 된 잠정 실적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부분별로 보자면 굉장히 빅히트와 좀 유사한 구조로 이제 사업 비즈니스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앨범 매출 같은 경우는 여전히 4분기 때는 다 좋을 거예요. 그래서 170억 원 정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한 68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 앨범 매출이 연내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앨범 매출의 이제 모멘텀을 이끌어내는 주역은 블랙핑크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러브 시크릿 판매 누적량이 120에서 130만 장 정도 판매가 됐고요. 이제 트레저라는 신규 보이그룹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만 장을 기록을 해서 합산 150만 장 정도 기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매출과 더불어서 이제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는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국내의 BTS만큼이나 해외의 글로벌 팬덤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인지도가 높고, 그리고 유튜브 스트리밍을 가장 잘 활용하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 매출도 분기별로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한 137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 40% 정도 증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IP 매출이나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매출 같은 경우는 빅히트와 협업을 맺음으로 인해서 올해 더욱더 좀 사업이 가시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외형 확장이나 이제 마진단의 확보에 있어서도 좀 더 유리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MD와 굿즈 매출도 역시 이런 글로벌 팬덤 수요와 함께 같이 동반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으로 MD 수요도 100억 원을 넘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120억 정도 기록을 했고요. 한 20% 정도 증가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앨범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MD 굿즈 뭐 여전히 다 잘 하고 있고, 좀 이번에 이례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모멘텀이 될 만한 것들은 저희 자회사 스튜디오 플렉스 드라마 만드는 제작사에 있는데요. 이제 드라마 방영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드라마 철인왕후가 이제 방영을 성황리에 종료가 되면서 이번 분기에만 한 60억 정도 방송 제작 매출이 인식을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하면서 전체 이제 매출을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좀 해외 활동이 아무래도 좀 막혀 있다 보니까 로열티 매출이나 뭐 이런 출연료 매출 같은 경우는 좀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자면 여전히 이제 블랙핑크 뭐 솔로 그리고 완전체 활동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레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데뷔를 해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거의 2달에 한 번씩 앨범을 찍어내면서 이제 30에서 40만 장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하반기 때 여전히 뭐 빅뱅의 솔로 컴백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아티스트 라인업이 확장이 되고 부실한 이런 자회사들의 사업을 좀 정리를 하면서 매출의 외형 성장과 이제 마진 확보를 동시에 좀 가져가는 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YG도 좋게 보시는 거죠? 네. 엔터가 상당히 우리나라의 K 컨텐츠 쪽이 앞으로도 저는 되게 좋게 보기 때문에 좋게는 보는데 사실은 센티적으로 아무래도 이게 다 아티스트가 베이스인 비즈니스이다 보니 사실 요즘에 한창 불거지는 학폭도 그렇고 그것도 그다음에 아티스트의 이런 개인적인 이슈가 사실은 또 저희는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 뭐 GD와 제니가 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저희 YG 엔터사에 이제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뭐 이게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두 분 모두 YG 엔터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고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동사의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거의 뭐 탑 1, 2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나면 글로벌 팬덤이든 뭐든 더 좋겠지만 만약에 안 좋은 뉴스나 뭐 이런 플로우 이벤트가 나오면 이제 동시에 이제 같이 좀 엮여서 좀 제가 전에 기억나는 게 뭐 제니랑 GD 이런 거 보니까 옛날 브리트니 스피어스랑 누구죠? 그거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어요. 브리트니 세대가 아니라서요. 뭐 말 나오지만 그 앨범 판매 이런 건 상관없던데 저는 뭐 이거 굳이 연애하는 거를 한다고 뭐 연애가 리스크라기보다 뭐 뭐 흔히들 말하는 이제 뭐 열애설, 뭐 학폭, 뭐 많잖아요. 뭐 이슈 같은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수익성에 뭐 연결이 되고 좀 타격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서 이러한 센티는 그래도 좀 지켜보면서 그래서 저는 하나 관심이에요. 지금 이게 K 컨텐츠 쪽을 저는 장기적으로 좋게 보다 보니 네. 정말 코로나가 풀리고 다시 글로벌 공연이 시작되면 뭐 이거 외에도 뭐 SM 이런 것까지 다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게 참 언젠지를 저도 안 믿기지만 공연을 가끔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디너쇼? 이 사람 진짜 나를 디너쇼 효도 스트레스 받는데 어반자카파라던가 네? 어반자카파 몰라? 알아요. 뭐 그런 콘서트 좋아하죠. 의외로 감성적이시네요. 그것도 좋아하고 뭐 이 사람 내가 되게 좋아했던 롤링호이라고 옛날에 홍대에 있었는데 양복 입고 가서 거기서 내가 자주 가고 그랬던 곳이에요. 양복 입고 가는데요? 아니 락 인디 밴드들 나오는 데인데. 근데 왜 양복 입고 가셨어요? 양복 입고 같이 퇴근하면서 출입 금지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그래가지고 애들도 아는데 뭐 로댄스 그래서 우리가 헤드밴까지는 앞에 쓰진 않았지만 거기에 인디 밴드들 내가 좋아하던 그룹이 있었는데. 음악적 취향이 인디나 락을 좋아하니까. 진짜요? 리나도 락 좋아하고 저도 락 좋아하는데. 진짜요? 최근에 아카이브 K라고 보면서 예, 맞아요. 예. 새소년 감동이던 난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3명이서 뭐 베이스 치는 친구 대단하더라고. 난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날 보고 어떻게 누구 현인? 현인? 네가 당신이 아까 나한테 무슨 디너 콘서트 간다 그랬잖아. 왜요? 디너 콘서트 왜 무시해요? 요새 트로트도 대세인데 음악에는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공연이 좀 안 들으시면 생각보다 공연이 좀 티켓 비싸거든요. 엄청 비싸죠. 비싸요. 네. 사보면 아는데 이거 진짜 공연 재개되면 이거 굉장히 확 힘을 받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블랙핑크 공연 같은 건 잘 안 가죠. 블랙핑크 같은 공연이요. 이제 수백만 안티 생기십니다. 이제. 아니 뭐 넷플릭스에서 보면 되지 뭐 굳이 공연을 락이나. 네, 저도 공연 좋아해요. 네, 가요. 가라고. 친구가 생겨서 같이 공연도 보러. 왜 자꾸 사생활 얘기하세요? 당신이 먼저 아까 얘기해서 그렇지 뭐. 장난인데. 저도 이제 확인 불가인 걸로 공식 입장은 확인 불가입니다. 자체적으로. 알았어. 네. 빨리 세미나인데 가보시고. 하여튼 K 콘텐츠 이게 좀 아쉬워서 그냥 좀 그거 하나만 있으면 올해 가을 정도 열리면 이게 참 지금 세게 해도 되는데. 봅시다. 아까 말한 대로 이럴 때 해놔야 된다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코로나 이후에 가장 주목받을 게 저는 다들 여행주들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의외로 한국의 컨텐츠 산업들이 좋아 보여서 지켜봅시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